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에 함께하는 2025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14번째 시간 서비스업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서비스업에서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상업, 그리고 서비스업 분류, 산업구조 비교, 거기다가 교통까지 있는데, 자, 교통 파트는 15강에 따로 빼서 정리를 하고, 자, 나머지 세 주제 상업과 산업구조 비교, 그리고 서비스업 분류 요 세 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9월 모평에 나왔던 산업구조가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긴 해요. 자, 관련된 내용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소매 업체들 정리를 할게요.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소매 업체들이, 자,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무점포 소매. 그 중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대체로 이제 고차 중심지로서 자, 기능을 하는 거죠. 요 고차 중심지라는 건 중심지로서 기능이 다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게로 따지면 파는 물건과 기능이 많다 이런 뜻이죠. 백화점하고 자, 대형마트는 고차 중심지 역할을 하는 상점이면, 반대로 편의점 같으면 기능이 다양하지 못한 자, 저차 중심지, 상대적으로요 백화점 대형마트에 비해서 파는 물건의 가지수가 한정돼 있죠. 기능이 적은 중심지를 저차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차 중심지에 해당되는 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형 상점이니까 최소 요구치가 크고요, 상권이 넓겠죠. 자, 상권이 넓다. 자, 상권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재화의 도달 범위 혹은 배우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고, 자, 배우지 범위가 넓다. 요거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편의점은 반대로 상권이 좁고 최소 요구치가 작겠죠. 자, 그리고 고차 중심지 같으면 자, 상권이 넓은 상점이다 보니까 가게 개수는 적겠죠. 사업체 수는 적다. 사업체 수 적다. 자, 요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차이점, 요걸 비교를 해볼게요. 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차이점을 비교를 합니다. 자, 먼저 백화점 같으면 고가의 전문 제품을 주로 취급을 하죠. 고가의 전문품 위주. 자, 대형마트는 생활 필수품 위주입니다. 저가의 생활 필수품 위주. 자, 주력 상품이 다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은 자, 누구나 오기 편리한 자, 접근성이 자, 매우 좋은 곳에 주로 입지하려고 합니다. 자, 백화점에 파는 물건은 백화점 아니면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모두 이용하기 편리한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주로 입지를 하려고 그러고요. 자, 그리고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 도심이잖아요. 그러면 도심의 단점은 임대료가 비싸죠. 그런데 백화점은 비싼 물건 파니까 그 임대료, 우리가 임대료를 지대라 부르지, 요 지대를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요 지대 지불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자, 대도시의 핵심 지역인 자, 도심이나 부도심 위주로 주로 입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형마트 같으면 저가의 생활 필수품을 팔기 때문에 도심에 높은 임대료를 내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창고형으로 매장을 넓게 깔아야 돼서 부지가 넓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넓은 부지를 도심에 구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대형마트는 이 넓은 부지를 조금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도시 외곽에다가 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뭐 경기도 위성도시 쪽에 자, 대형마트가 많다는 거 자, 우리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지의 차이 요거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편의점 같으면 가장 저차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최소 요구치가 작고요. 자, 그리고 상권은 좁겠죠. 상권은 좁은 편. 자, 상권이 좁다는 건 필수적으로 편의점은 가게 개수가 일단 많다는 겁니다. 상권이 좁으니까. 그래서 사업체 수가 많다. 자, 사업체 수 많다. 자, 사업체 수 많다. 자, 그리고 편의점은 거의 다 24시간 운영을 하죠. 자, 24시간 운영한다. 자, 그래서 24시간 운영하고 최근에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골목에 있던 그 슈퍼 같은 게 편의점으로 다 대체가 되면서 자, 최근에 자, 매출액이 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매출액 증가 추세. 자, 우리 편의점의 특징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점포 소매업을 얘기를 할 건데, 이 무점포 소매업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몰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무점포 소매업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점포 소매업의 자, 발달의 자, 배경이 된 건 통신의 발달이죠.
뭐 통신의 발달, 인터넷 기술, 스마트폰의 보급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자 그래서 현재 자 매출액 1등이 바로 무점포입니다. 자 매출액 1등 자 무점포고요. 자 그리고 무점포 소매업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편의점보다 개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체 수도 1등. 자 사업체 수도 1등. 자 편의점도 사업체 수가 많은데 편의점보다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자 사업체 수 1등. 그리고 종사자 수도 1등. 아무튼 소매 통계에서 이제 무점포가 대세입니다. 무점포가 대세. 자 웬만한 건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무점포 소매업의 장점. 시공간 제약이 없죠. 시공간 제약이 없다. 자 판매하고 구매하는데 자 시공간 제약이 없고 그리고 상점의 입지 제약이 없죠.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상점의 입지 제약이 없다. 자 그리고 장점이 대면 접촉이 필요가 없죠. 자 고객과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 손님도 사장님 직접 만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물건은 택배 아저씨가 물건을 갖다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택배 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하겠죠. 택배 산업 성장과 관련이 있다. 자, 이런 것까지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주요 소매업태 자, 4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자, 소비자 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 요거 구분하는 거. 자, 요거 비교하면서 자, 시험 문제 출제를 합니다. 자, 먼저 소비자 서비스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 서비스라고 말해요. 자, 소비자 서비스의 정의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자, 소비자 개인에게 제공한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소매업이나 뭐 편의점 같은 소매업, 자, 그리고 김밥 천국 같은 맥도날드 같은 음식점, 아니면 메가커피, 스타벅스 같은 카페, 자, 그리고 숙박, 그리고 미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입니다. 자, 그런데 생산자 서비스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자, 누구한테 제공한다? 기업, 회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예를 들면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경영 컨설팅, 아니면 광고, 금융, 보험, 부동산, 그리고 과학기술, 회계, 세무 이런 것들 있죠. 주로 회사가 외부 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자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서비스하고 생산자 서비스는 자, 어디에 분포하는가 약간 달라요. 자, 소비자 서비스는 개인에게 제공하니까 인구 많은 도시가 이 서비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 분포랑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인구 분포와 유사하게 분포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에게 제공하니까 자, 요 기업이 많은 곳에 집중 분포합니다. 자, 기업이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대도시의 핵심 지역이죠. 대도시의 도심과 부도심에 자, 집중적으로 분포하죠. 집중 분포한다. 자, 그럼 이게 시도별 통계에서는 자, 전국에서 어느 시도가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나냐면 당연히 대기업 본사가 많아. 이 서울의 비율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전국에서 생산자 서비스는 서울이 차지하는 요 집중도, 서울 집중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자, 요걸 통계 자료에서 보면서 생산자 서비스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하고 생산자 서비스, 요 분포의 특징, 요거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자, 우리나라에는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모두 소비자 서비스가 더 많아요. 우리 길거리 돌아다니면 식당이 많아요? 아니면 경영 컨설팅 회사가 많아요? 식당이 훨씬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비자 서비스가 사업체 수가 더 많다. 사업체 수도 더 많고, 자, 그리고 종사자 수도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생산자 서비스 업체 이쪽을 보면 아무래도 조금 많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지식, 정보, 집약적인 성격, 뭐 회계, 세무, 법률 이런 것들 다 엄청난 지식을 요구하잖아요. 맞죠? 공부도 열심히 하셨어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사업체당 자,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자,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의 특징 이렇게 좀 파악해 주십니다.
자, 우리 관련된 문제. 자, 2023학년도 수능 1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의 소비자 서비스에 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 선택지에 소비자 서비스의 주요 고객은 개인이 맞죠? 그럼 기억은 맞고요. 자, 그리고 니은에는 생산자 서비스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죠. 그럼 우리 디귿을 먼저 볼게요. 기억은 니은보다 대도시의 도심에 주로 발달하는 건 기업에게 제공하는 생산자 서비스죠. 니은이 도심에 주로 발달하니까 자,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에 니은은 기업보다 총사업체 수가 많다. 자, 총사업체 수는 소비자 서비스가 더 많죠. 자, 그러면 리을은 틀렸죠. 자, 그리고 디귿을 볼게요. 자, 다양한 전문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 전문 서비스를 하는 그 생산자 서비스 업체에다가 서비스를 외부에다가 맡기겠죠. 자, 그래서 관련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현상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겁니다. 이걸 경제 용어로는 아웃소싱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죠. 자, 우리 세 번째 주제, 자, 산업 구조 비교하는 것. 자, 요거를 요령을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은 자, 시도 단위로 산업별 비율을 주고 어느 시도인지 맞춰라. 자,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 자, 3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자, 3차가 1등. 자, 3차가 서비스업이죠. 그리고 2차가 2등. 2차는 공업. 자, 1차가 꼴찌입니다. 자, 1차는 농업, 임업, 수산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차 비율이 대부분 다 높습니다. 취업자 수 기준으로는 모든 시도가 3차 산업 비율이 1등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지역들, 자, 선생님이 표시하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지역, 먼저 첫 번째, 서울입니다. 서울. 자, 서울은 전국에서 3차 산업 비율이 제일 높아요. 자, 서울이 딱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로 찾는다? 3차 비율이 1등이다. 가장 높다. 자, 요걸로 서울을 찾으세요. 자, 서울은 일단 1차 산업이 없겠죠. 아예. 자, 그리고 공업이 또 대부분 지방으로 또 빠져나갔기 때문에 3차 산업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 3차 비율이 가장 높은 거. 자, 서울이 나온다면 요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1차 산업 비율이 없어요. 완전 제로입니다. 제로 빵 프로입니다. 자, 요것도 힌트예요. 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지역. 자, 울산을 찾겠습니다. 자, 울산. 자, 울산은 공업이 특화된 도시라 자, 전국 모든 시도 중에 2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아요. 2차 비율 1등. 자, 2차 산업 비율 가장 높은 데가 울산. 자, 요거 울산 나오면 먼저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고를 수 있는 제주를 보겠습니다. 자, 제주는 자, 모든 시도 중에 2차 산업 비율이 가장 낮아요. 2차 비율 꼴찌입니다. 자, 제주도는 공업이 발달한 곳이 아니죠. 맞죠? 제주도에 있는 공장이라고 해봤자 3다수 공장 정도 있는 겁니다. 도라드방 열쇠고리도 중국에서 만들어 와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2차 비율 가장 낮은 거. 자, 제주 요거 연결합니다. 제주 공업 있으면 이상한 거죠. 자, 그리고 전라남도 볼게요. 자, 전라남도는 농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니까 전남이 1차 비율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1차 산업 비율 가장 높은 지역. 자, 1차 비율 가장 높은 지역이 전남. 자, 그래서 요 네 지역이 나오면 먼저 골라주세요. 요 네 지역은 완전히 특이한 데니까. 자, 그런데 이 네 지역 말고 자, 다른 지역이 나온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푸는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 특별시, 광역시랑 도 두 개를 구분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1차 산업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역시들은 도시니까 1차 산업 비율이 많이 낮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대구가 나왔어요. 자, 경북이 나왔어요. 요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 그럼 1차 산업 비율 누가 높습니까? 경북이 높아야죠. 대구는 그래도 도시잖아요. 그럼 도시인 대구는 1차 산업 비율이 낮아야 되고 경북이 1차 산업 비율이 높아야 된다. 요 1차 산업 갖고 풀 수 있는 조합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경기도랑 다른 도랑 비교하는 거예요. 경기도랑 예를 들면 전라북도랑 비교하는 거라. 근데 경기도는 대부분 인구가 도시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는 1차 산업 비율이 낮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경기랑 전북이 비교했다. 그럼 1차 비율이 경기가 낮고 전북이 높다.
요렇게 문제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충남과 자, 강원이 나왔다. 자, 요런 조합이면 자, 몇 차 산업에서 많이 차이 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충남과 강원의 차이는 이거죠. 강원도는 공업이 발달하지를 못하잖아요. 뭐 원주 하나 제외하면. 자, 그런데 충남은 서산, 당진, 아산, 천안 같이 공업이 엄청 발달해 있죠. 자, 그래서 충남과 강원 중에 연결하라 그러면 2차 산업 비율로 찾는 게 좋습니다. 2차 산업 비율 높은 게 충남, 낮은 게 강원.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자, 만약에 광역시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자, 예를 들면 대전과 인천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둘은 몇 차 산업에서 차이 날까요? 자, 대전은 제조업, 공업이 발달한 도시는 아니죠. 대전은 연구 기능이 발달한 거고, 인천은 그래도 뭐 자동차 공장이나 그리고 인천 남동공단에 가면 또 공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이 2차 비율이 나머지 광역시보다 낮아야 됩니다. 자, 인천은 그래도 공업이 좀 발달하겠죠. 뭐 울산만큼은 아니어도. 그래서 대전, 인천이 낮다. 그러면 2차 비율이 대전이 낮다. 요런 거 가지고 문제풀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우리 대전이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 요 대전이 대덕 연구단지가 있어서 뭐 과학 기술과 관련된 서비스 요런 게 좀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대전은 뭐 연구, 뭐 과학, 기술 요런 산업이 좀 특화돼 있다. 요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연구, 과학, 기술 같은 생산자 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곳은 서울이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자 생산자 서비스 업종 생산자 자 서비스업 쪽을 비교한다. 자, 그러면 이거 무조건 서울이 1등입니다. 이거 무조건 서울이 1등. 그리고 2등은 경기도가 돼야 돼요. 경기도. 자, 그리고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를 물어본다고 얘기해 볼게요. 자, 제조업 출하액. 자,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고 제조업 출하액이 무조건 많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조업 출하액은 돈 액수니까 양이니까. 그래서 요 제조업 출하액 1등은 경기도예요. 전자산업이 엄청 발달해 있고 그리고 아무튼 경기도가 또 인구 자체도 많고 공장 자체도 많으니까 그래서 울산같이 조그만 도시보다 경기도가 제조업 출하액이 더 많은 거예요. 제조업 출하액 울산 이렇게 풀면 틀립니다. 알겠죠? 경기도가 1등입니다. 시도 단위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나올 때 여러분들 조심해서 문제풀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 구조랑 같이 잘 나오는 게 지역 내 총생산하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요 두 개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 지역 내 총생산이란 건 뭐냐면 자, 경제 규모를 뜻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번 돈의 총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은 그 지역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양적 지표입니다. 양적 지표. 자, 그러면 요거는 대부분 인구에 좀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 1등은 경기도입니다. 1등. 1등은 경기도. 자, 그리고 2등은 서울이에요. 자, 경기 서울이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두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최하위권이 인구 적은 세종과 제주라는 거. 자, 요거 파악해 줍니다. 자, 1등 경기, 2등 서울. 자, 꼴찌 그룹에는 세종과 제주가 있다. 자, 그리고 중간 애들은 안 물어볼 거니까 자, 여러분들 요렇게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요거 좀 비교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지역 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그럼 한 사람당 소득이란 뜻이에요. 한 사람당 소득. 자, 요거는 경제 수준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자, 요게 높아야 한 사람당 버는 돈이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질적 지표입니다. 양적 지표가 아니고. 자, 인구가 많다고 이거 많은 거 아닙니다. 자, 그 지역의 산업 구조가 돈을 많이 버는 산업 구조가 나야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1등, 2등을 꼭 외우셔야 돼. 요 1등은 지금 울산입니다. 자, 2등은 충남이요. 2등은 충남. 자, 울산 충남이 돈 많이 버는 중화공업이 발달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울산이 1등, 충남이 2등.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요 하위권은 좀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하위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최하위가 대구인데 선생님 고향이 대구잖아요. 이거 지금 몇십 년째 대구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꼴찌입니다. 자, 이거를 시험에 내면 우리 대구 학생들 상처잖아요. 맞죠? 우리 대구가 질적으로 제일 떨어진다. 이거 완전 수능 문제 박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는 시험에 안 내고
자랑스러운 두 곳. 자, 1등 울산, 2등 충남.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1, 2등은 경기 서울.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 2등은 울산, 충남이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관련된 문제 올해 9월 모평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는 네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 강원, 대전, 울산, 충북 중에 가나다라를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 제시된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먼저 1차 산업 비율, 자, 그리고 3차 산업 비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차 산업 비율과 2차 산업 비율과 자, 3차 산업 비율을 더하면 몇 퍼센트가 돼야 돼요? 산업은 무조건 요 세 개니까 1, 2, 3차 산업 비율을 더하면 100%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시된 값이 자, 우리 1차 산업이 있고요. 자, 그리고 3차 산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2차 산업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100에서 1차 산업 비율과 3차 산업 비율을 빼면 나머지가 2차 산업이니까 2차 산업 힌트를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 1차 산업을 가지고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와 다가 1차 산업 비율이 매우 낮죠. 그러면 강원, 대전, 울산, 충북 중에 광역시들은 1차 산업 비율이 매우 낮은 거잖아요. 광역시는 도시니까 농사 잘 안 짓잖아. 그러면 대전하고 울산 중에 가다가 나와야 됩니다. 대전, 울산 중에. 자, 그런데 요 두 지역 중에 울산이 우리가 2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은 걸 알죠. 자, 여기서 2차 산업 비율을 어떻게 구합니까? 100에서 1차와 3차 산업 비율을 빼면 나머지가 2차 산업 비율이죠. 가와 다 중에 가가 1차와 3차 산업 비율을 더한 값이 더 커요. 그럼 가가 2차 산업 비율이 낮고 다가 2차 산업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네 곳 중에 요 다가 2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다가 누가 돼야 된다? 울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1차 산업 비율이 낮은 한 곳. 자, 가는 자동으로 대전인 거죠. 그래서 대전, 울산 요 두 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라. 강원과 충북 중에 자, 강원, 충북이 뭐가 다르지 생각해 보세요. 자, 강원도가 공업이 부진하죠. 충북은 청주나 아니면 진천, 음성 같은 데 공업이 발달하니까 그래서 2차 산업 비율이 낮은 쪽으로 우리가 강원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와 나 중에 요 나가 3차와 1차 산업 비율을 더한 값이 크죠. 자, 그러면 요 나가 상대적으로 2차 산업 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자, 그럼 2차 산업 비율이 낮은 나를 강원도로 연결하고 자, 남는 나를 충북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러면 가나다라 우리 다 해결을 했습니다. 자, 선택지 풀이 갑니다.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가 많다. 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소비자 서비스죠. 숙박 음식점은 소비자 서비스인데 자, 소비자 서비스는 인구 분포를 따라간다 그랬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 대전 인구가 약 150만이에요. 강원도 인구도 약 150만입니다. 자, 두 지역의 인구 규모가 비슷하니까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가 누가 많은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죠. 자, 만약에 두 지역의 인구가 차이가 많이 나면 예를 들면 경기도와 강원도다. 이러면 무조건 경기도가 많은 겁니다. 인구가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 두 지역의 인구 규모가 비슷하니까 일단은 좀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섣불리 고르지 마시고. 자, 어차피 정답은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요. 자, 2번 선택지 갑니다. 자, 가는 다보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매출액이 많다. 그랬어요.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죠. 뭐 연구하고 뭐 실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대전하고 울산 중에 울산은 이 서비스업이 발달하진 않고 제조업 위주의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대전 같으면 요 대동 연구단지가 있죠. 요 대동 연구단지에서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이 발달하겠죠. 그러면 울산과 대전 중에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대전이 많아야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얘기했는데 자, 이거 전국 1등 누구라 그랬어요? 울산이라 그랬죠. 울산이 다니까 나가 다보다는 적어야죠. 자, 그럼 3번 틀렸고 자, 4번에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울산이 가장 높죠. 다가 높아야 되니까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에 가와 나는 모두 충청권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대전은 충청이지만 강원은 충청이 아니죠. 자,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충청권에 해당되는 곳은 라, 충북이 들어가야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1번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면 대전은 생산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많이 차지하니 요 소비자 서비스의 종사자 수는 상대적으로 강원도보다 조금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도 강원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보기는 틀린 보기가 맞는데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2, 3, 4, 5 중에 답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1번을 찍는 건데, 자, 여기서는 정확하게 2번이 답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2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한국지리 벼락치기 14번째 시간 서비스업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